그동안 배터리 셀 3사 가운데서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집중 분석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할 예정인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사용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자료들 우리 가족분들 보시고 이거는 좀 틀린 자료다 혹은 이것은 오해를 살 만한 자료다, 해석이 잘못됐다, 이러한 점들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그거와 관련돼서 수정된 또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이노베이션의 2주간의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 12월 달에 들어왔을 때 13만 4,400원이던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종가 2주가 지났는데 13만 8,600원. 거의 흐름이 없죠. 4,000원 정도의 흐름, 한 2, 3% 정도의 흐름밖에 없었고요. 수급 동향을 보면은 글쎄요, 기조적으로 외국인이 좀 사는 추세입니다. 기관은 매도를 하다가 잠깐 샀다가 다시 매도가 나와서 아직은 방향성을 좀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에는 떨어지다가 13만 원까지 하락했던 주가가 급등을 좀 했죠. 그 다음에 다시 21선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이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 지지선까지 내려올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보면은 박스권으로 봐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부까지 올라와 있는 중상단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61선 61선 14만 원 초가 저항선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부딪히면서 윗꼬리 달고 내려온 모습이고요. 중기적 추세 보려면 주봉을 봐야겠죠. 22만 5천 원까지 찍었던 주가가 쭉 밀려와서 12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3만 8천 원까지 반등한 흐름입니다. 어쨌건 지금 5일선이 11선을 골드 크로스 내는, 그러니까 어쨌든 접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가 이것을 뚫고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느냐 아니면 횡보를 하게 될 것이냐, 이렇게 좀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22년도 실적은 78조 569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3조 9,173억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상 컨센서스 매출액이 얼마냐면 77조 4,898억, 그리고 예상 영업이익이 2조 3천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오히려 지금 실적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흘러내렸다. 매출에 의한 컨센서스 때문에. 그러면 이 컨센서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한번 좀 보죠. 일단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면은 4분기에 내야 되는 실적이 매출은 19조 7,285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7,434억 정도입니다. 근데 전분기, 그러니까 3분기에 19조 8천억의 매출과 1조 3,500억의 영업이익이 난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컨센서스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SK이노베이션의 각 사업부 제품별 매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유 파트가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46조 5,180억입니다. 그리고 화학 분야 10조 9,92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윤활기유가 4조 7,580억, 그 다음 EMP가 1조 1,89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바로 이 부분이 13조 2,420억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재 부분이 1,91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2024년도, 25년도 예상 컨센서스를 보면은 정유, 화학, 윤활기유, 올해 컨센서스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크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성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배터리입니다. 2차 전지에서 나오는데 올해 13조 2,420억 했던 게 내년도에 15조 5,520억, 그리고 25년도에는 24조 8,960억. 이렇게 확 급증하는 모습, 이게 바로 2차 전지를 보고 투자하는,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하는 분들의 투자 포인트죠. 그런데
매출은 이렇게 급성장을 합니다만 이익과 관련해서는 아직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죠. 일단 배터리 쪽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올해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500억입니다. 그런데 AMPC라고 해서 IRA법에 의해서 세제 혜택을 받는 게 있죠. 세금 공제를 돌려받는 게 6,530억.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적자지만 이 세제 혜택을 통한 보조금을 받으면서 네, 흑자 전환되는 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업이익과 관련된 파트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정유, 네, 전체적인 그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2조 4,08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정유 쪽에서 네, 1조 3,100억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고요. 석유화학 쪽에서 7,120억, 그리고 윤활기유 쪽에서 9,820억, 그 다음에 EMP 사업에서 4,160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배터리에서 마이너스 5,500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AMPC라고 해서 IRA법에 의한 세금 보조, 네, 공제받는 이 혜택을 통해서 6,530억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배터리 쪽에서의 그 5,500억을 상쇄시키면서 약간의 흑자 전환되는 네, 이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혜택이 없다면 네, 5,500억 정도의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것이 내년도에는 뭐 영업이익 다른 파트의 영업이익은 뭐 비슷하게 흘러갑니다만 약간의 상승 정도로. 그런데 내년도 배터리 사업부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보면은 4,850억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다 AMPC 세금 공제 혜택 받는 1조 1,730억까지 합치면 거의 1조 6천억 정도 이상의 흑자가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실적이 배터리 쪽이 확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25년도 컨센서스를 보면은 이것이 영업이익이 배터리 쪽의 영업이익이 3조 6,170억이 되고 세금 공제 혜택 4조 합쳐서 7조 6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24년도도 좋지만 25년도에 영업이익이 급증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 기술 개발과 관련된 연구 개발비는 어느 정도 사용하는가 좀 보겠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때 0.54%, 작년도에 썼던 게 0.54%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비를 4,179억 정도 썼고요. 올해는 0.61% 정도 해당되는 3,553억 6,900만 원 정도를 영업 개발비로, 연구 개발비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다른 회사, 예를 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에 비하면은 전체 매출액의 한 3.4%, 올해도 한 2.8% 정도 사용하는 한 7,300억 정도의 그 연구 개발비를 쓰는 곳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 개발비가 좀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다트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2018년도부터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터리 국내 해외 설비 투자 와 관련해서 총 소요 자금을 32조 7,791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현재 21조 6,137억을 집행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한 11조 정도를 더 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증설하고 확장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체크해 보죠. 먼저 11월 6일 기준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사업부가 여러 개죠. 그래서 정유와 관련해서 화학과 관련해서 윤활유와 관련해서 배터리, 소재 각 그 사업 단위별로 각각의 적용 기준을 달리해서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유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정유업체 2024년 기준
EV 에비타 평균으로 잡았고, 화학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의 24년 기준 EV 에비타 평균을 잡았고,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이 배터리, 이 SK온, 이거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배터리 업체의 2024년 기준 EV 에비타를 잡았는데 거기에서 30% 할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투자 자산 가치,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더한 거에서 이 순차익금과 우선주 시가총액, 요것을 뺀 11월 3일 종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주 적정 시가총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19조 7,46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누니까 한 주당 주가, 적정 주가가 얼마가 나오냐면 19만 6,173원.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어떻게 잡았는가 또 보니까 투자자산 가치, 그 다음에 영업가치, 영업가치는 역시 좀 다른 기준으로 잡았는데 정유, 석유화학, 윤활기 이쪽과 관련해서는 그 피어그룹,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정유업체들의 멀티플 7.1배를 적용을 했고요. 네, EMP 관련해서, EMP라는 거는 저거죠. 석유를 그 매장량 이렇게 조사한 것에서 시작해서 그 채굴하기까지의 그 과정. 그러니까 그 석유화학의 그 석유 산업의 그 가장 첫 단계. 그래서 상위 공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네, 그 발굴 작업, 그리고 매장량 확인, 그다음에 채굴로 이어지는 이 관련 산업. 이것은 이제 매장량 기준으로 적정을 했고요. 배터리와 관련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피어그룹, 그러니까 국내 배터리 두 개사의 멀티플 12.4배 대비해서 30% 할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2023년 프리 IPO 이후 SK이노베이션 지분율 89.52%를 적용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차익금 제하고 우선주 시가총액 제하고 하니까 총 기업 가치가 얼마 나오냐면은 21조 4,810억. 그리고 그걸 또 주식수로 나누니까 주당 21만 3,419원. 그래서 목표 주가를 21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기준은 다른데, 네, 역시 하이투자증권에서 잡은 목표 주가와 거의 근사한, 네, 목표 주가가 나왔죠. 그러나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냥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가 정도 기준만 보는 거지 이 목표 주가를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주가라는 것은 앞으로의 이 기대, 이 투자자들이 기대를 가질 만한 어떤 이슈들이 있느냐, 어떤 스토리들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물론 거기에 매출의 성장, 이익의 성장, 이것은 기본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투자자들의 심리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살펴보면서, 네, 흐름을 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의 그 PER, PBR 관련해서 현재 주가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좀 보시죠. 2008년부터 2024년 예상까지입니다. 네, 지금 PER로 봤을 때는, 네, 하단부에서 약간 위쪽, 역사적인 저점에서 약간 위쪽에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PBR로 봐도 그렇습니다. 역사적 그 저점보다는 약간 높은, 네, 요 정도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의 큰 그 정유화학과 관련해서 실적을 좀 추이를 지켜보려면 우리는 결국 이 유가의 그 흐름을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10월, 그러니까 3분기 들어와서 유가가 올랐다가 하락 추세로 좀 바뀌고 있고요. 정제 마진도 좋았다가 3분기 초에는 좋았다가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갈수록 이익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요소죠. 자, 기업 실적 관련해서 그럼 배터리 관련한 부분을 한번 집중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24년도가 23년도보다 많이 좋아지기도 하겠지만 사실 25년도에 실적이 급성장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25년도
지금 미국에서 증설하고 있는 여러 공장들, 네, 그것이 완공되고 가동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쭉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지금 증설하고 있는 시설들의 완공과 함께 매출 그리고 매출에 따른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IRA법에 의해서 얻게 되는 수익이 왜 중요한가? 이것도 한번 좀 보시죠. 올해는 예상이 5,310억이고요. IRA에 의해서 얻게 되는 세금 보조금이. 그리고 내년도에는 8,890억입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이것이 1조 9,890억 급증한다는 걸 알 수 있죠. 26년도에는 3조. 네. 그리고 27년도에는 3조 4천억.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IRA법에 의한 이 세금 혜택, 이것이 얼마나 큰 메리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 글로벌 시장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2022년도에는 세계 배터리 사용량 4위를 했습니다. 5위가 삼성 SDI였고요. 그런데 이것은 중국 시장을 제외한 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올해 점유율이 10.9%로 하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SDI도 9.8% 정도로 하락이 됐고, 그러나 성장률은 14.2%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시장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 커지는 시장에서 이 뭐라 그럴까요? 성장률이 14.2%라는 건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성장률이 지금 44.6%,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47%인 거에 비하면은 좀 부진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실적에 맞는 그 주가 밸류에이션은 어떤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주가 밸류에이션을 현재 받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 IBK 투자증권 리포트 자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11월 1일 기준으로 SK이노베이션 주가가 12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13만 8천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때의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PER로 봤을 때는 2023년도 컨센서스의 한 17.5배, 그러나 내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는 6.6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7배. 삼성 SDI가 23년도 기준으로 14.3배, 그 다음에 24년 기준으로 12.1배, 25년 기준으로 9.6배의 PER을 받는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PBR로 보더라도 삼성 SDI가 1.5배,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0.6배, 24년 기준으로는 1.4배가 삼성 SDI인데 0.5배 밖에 안 된다. SK이노베이션은 이러한 수치 본다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배터리,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전체 그 메인 사업은 배터리 사업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SK이노베이션에서는 정유화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요것이 잘라져 나오고 SK옴과만 비교했을 때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을 단순 비교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점유율 3위죠. 파나소닉의 그 밸류에이션은 어떤가 한번 그럼 좀 단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파나소닉의 주가는 이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이 13.8배,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7.4배의 주가 밸류에이션이고요. 25년일 때는 8.6배. 그 다음에 PBR로 봤을 때에도 0.9배, 0.8배 요 정도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이렇게 우리가
그 다른 그 해외 기업들,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어그룹의 주가 추이 한번 보시죠.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를 보겠습니다.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주간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삼성 SDI는 47만 2천 원에서 45만 2,500원으로 한 2만 원 정도 하락한 모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5% 정도 2주 전보다 좀 빠졌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떤가요? 42만 8,500원이었는데 42만 2천 원. 거의 주가의 흐름은 뭐 한 1, 2% 하락한 정도. 거의 주가 흐름이 2주 전과 비교했을 때 별 차이는 없다.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을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관은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의 동향은 뭐 거의 둘 다 샀다 팔았다 큰 방향성이 안 잡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추이를 한번 비교해 보죠.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3사의 주가 그래프 흐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 SDI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의 각도가 좀 차이가 좀 있죠. 아무래도 정유화학이 포함되어 있는 지금의 사업 구조, 메인 사업은 아직도 그쪽이다 보니까 SK온만 따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좀 그렇게 드라마틱하거나 변동성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2차 배터리 셀 업체와 비교했을 때 그러면 피어그룹이죠. S-오일 그리고 GS 이런 정유 쪽 기업과 주가 추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 이쪽과 비교해 보면은 또 상대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주가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보시면 이게 GS고요. 이게 S-오일인데요. 주가의 변동폭 5월 달에 67,000원에서 지금 67,900원. 그다음 GS도 42,500원에서 지금 42,350원. 주가의 흐름이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SK이노베이션은 20만 원 위에도 올라갔다가 지금 13만 8천 원까지 하락해 있는 모습이니까 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또 많이 급락을 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유나 화학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2차 전지 배터리 셀 이쪽에 그 실적 혹은 그쪽의 컨센서스 심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11월 28일 날 나온 리포트인데 드디어 배터리 흑자 전환이 나왔다. 24년 배터리 실적이 흑자 전환이 예상될 것이다. 그래서 투자 의견 목표 주가는 21만 원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래에셋증권에서도 11월 23일 날 나온 리포트를 통해서 SK온이 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 또 미국 공장의 증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년도에 대부분 완공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AMPC, 그 세제 그 보조금, 보조금의 그 확대가 또 기대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키움증권에서 11월 30일 날 나온 리포트를 통해서 24년도 배터리 실적이 좌우할 것이다. 정유화학 부분은 전년 대비 감소하지만 여전히 마진은 좋을 것이고 실적은 견조할 것이다. 그러나 정유 관련 밸류에이션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하향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배터리 실적과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이 SK이노베이션의 밸류에이션, 주가를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는 좀 짜게 봤군요. 16만 7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내년도 실적을 조금 어둡게 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목표 주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에 대한 그런 참고사항 정도로만 보고 결국 움직이는 거는 지금보다 다음 달 혹은 다음 분기 내년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어떤 관련된 이슈가 있냐 없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수급이 결정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주가는 결정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된 이슈들 계속 보죠. 지금 일단 부정적인 게 하나 나왔습니다. 폭스바겐과 SK온이 삐걱대고 있다. IRA 규정의 그 의견 차이 때문에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폭스바겐 미국 법인이 10월 20일 소송을 걸었는데요. 폭스바겐이 원하는 건 뭐냐면 양사 간의 신규 계약에 의해 SK온은 핵심 광물 정보를 인증서 형태로 제공해라 이겁니다. 이것이 왜 민감하냐면 IRA 시행에 따라서 완성차 업체는 그 소비자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비롯해서 각종 소재들의 핵심 광물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 즉, 이 배터리 업체들 뭐 이런 곳들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전기차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 가격을 인하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데 여기에 대응하는 SK온이 조금 미온적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소송이 걸리다 보니까 답변을 다시 제공을 했는데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해서 또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지금 양사 간에 법정 소송으로 일단 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폭스바겐과 SK온이 그동안 헝가리 공장에서 그 유럽 생산 폭스바겐의 배터리를 공급해 왔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북미 지역까지 확대돼 왔 이런 어떤 이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끈끈한 그 파트너십 관계가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흔들리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다는 거,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 뉴스는 뭐냐면 그 SK온과 포드 합작사를 만들었죠. 그게 이제 블루오벌 SK인데 여기 약 1,400명 규모의 사무소를 열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그 전방 산업이 안 좋다 하지만 네, 또 이렇게 신규 채용을 했다라는 거, 이것이 또 긍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SK온은 그 조지아주에서만 2개의 자체 공장을 가동 중에 있고 또 현대차와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또 포드와 함께 총 3개 공장, 켄터키주에 2개, 테네시주에 1개 이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완공되는 25년 이후에는 미국에서만 180기가와트시 이상의 배터리 생산 규모를 갖추게 된다. 이것이 결국 그 북미 지역에서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아까도 계속 지적했던 AMPC 그 세제 보조금 혜택 이것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환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스프하고 맞손을 잡았다 했는데 이 바스프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첨단 양극활 물질을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그 독일의 아주 유명한 화학 기업이죠. 여기와 함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포함한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양극재는 물론이고요. 이러한 것들도 역시 우군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 확장 전략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 살아있죠. SK온 이것을 언제 상장할 것이냐 IPO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일단 물적 분할할 때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SK온을 IPO할 때 찬성할 것이냐, 그래서 SK온이 계속해서 상장한 이후에 자금 확보를 통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퀘션 마크로 있다는 얘기죠. 일단 SK이노베이션에서는 2025년에서 27년 사이에 IPO를 하겠다 로드맵을 제시한 상태고요. 25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공장이 완공이 되고 실적이 급증하는 그 시점, 흑자가 커지는 그 시점에 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 뭐 가장 실적 좋을 때 하는 거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어떤 투자자들에게 모멘텀을 줄 것이냐, 기대감을 줄 것이냐, 이 부분도 벌어지는 상황들을 잘 확인해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K온은 지금 적자죠. 2023년 컨센서스 보면은 영업이익이 배터리에서만 5,500억의 적자가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단지 그 세제 보조금으로 6,530억을 받아서 요거에 의한 약간의 흑자 정도기 때문에 SK온이 상장을 하고 그로 인한 어떤 그 자금 확보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원활해질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온은 지난해 1분기를 시작으로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적자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3분기 적자폭은 좀 많이 줄었고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과연 대표가 연임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새로 또 그 개혁을 위한 혁신을 위한 또 새로운 인사가 임명이 될 것이냐 이게 관심사였는데 네, 이석희 대표로 새 사령탑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대표는 그 2019년부터 21년까지 SK 하이닉스의 전성기를 이끈 주역이고요. 또 21년도 영업이익 12조 4,103억 원으로 창사 최대 수익을 낸 그런 그 중심의 인물이었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맡은 임무가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은 수율의 안정화, 그 다음에 IPO를 속도를 내자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온도 지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뭐 모두가 다 꿈의 배터리라고 이야기하는 전고체 배터리, 이걸 어떻게 조기 양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지금 일단 SK온은 그 26년 초기 단계의 시제품을 생산하고 28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밝힌 바 있죠. 그런데 이 로드맵 일정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을 좀 앞당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쨌건 이것이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하는 겁니다. 사실 이 원통형 배터리는 그 원래 그 소형 2차 전지 관련해서 원래 모든 배터리 업체는 이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원통형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소형, 각형, 소형 파우치 이런 순서대로 보통은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SK온은 이 소형 배터리를 거치지 않고 중대형으로 각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소형 배터리 거치지 않고 중대형 파우치 그리고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든다는 점이 좀 독특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원통형 배터리는 사실 그동안 계속 사용해 왔었습니다만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 이것을 사용하겠다 하면서 전체 시장에서 가장 먼저 그 대중화를 좀 이끌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테슬라만이 아닌 다른 기업들에서도 원통형을 채택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우치만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또 다른 원통형은 없어라고 했을 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제품군 라인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또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원통형 배터리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다. 이것이 언제 나올 것이냐, 어떤 로드맵 같은 게 나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각형과 관련해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 이미 개발이 됐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여기에서 이러한 제품들을 요구한다는 것이고, 거기 요구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제품 라인업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온이 IPO를 해야지만 되는 이유, 지난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결국 자금의 부족이죠. 그래서 올해 그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5천억 규모의 4조 7,200억의 수요 예측이 나왔고요. 에코프로 1,000억에 2천억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SK온은 2년물 짧은 회사채임에도 불구하고 800억 모집에 650억밖에 예측이 되지 않았다는 거,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한 회사채에 대한 신뢰, 자금의 어려움에 대한 뭔가 시장의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 거,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사실 SK온이 그 물적 분할하고 프리 IPO를 했었죠.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실패해서 그 SK이노베이션에서 2조 원의 자금을 따로 투입을 해줬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왔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이러한 시장의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빨리 SK온은 실적이 좋아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IPO를 하면서 공모되는 그 자금들, 따로 이러한 것들을 확보하는 것이 결국은 투자자들의 어떤 불안감을
없애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럼 SK이노베이션을 좀 한번 살펴봤는데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미국에 증설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2025년도서부터는 공장이 완공되면서 나오는 매출의 확대, 그리고 세금 보조와 관련된 또 커다란 이익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IPO와 관련된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가 있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필요한 그 자금들, 그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시장의 퀘션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SK이노베이션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역시 투자자들의 그 투자 심리, 성향에 따라서 투자의 그 대상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이 SK이노베이션, 이 3사의 여러 가지 처한 환경들 다 다르고 관련된 그 장단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주식을 선택할 것이냐는 결국 그 앞으로의 비전, 혹은 그 지금 SK이노베이션이 분할되기 전에 그 정유화학이 포함되어 있는 지금의 이 구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분명한 건 25년도서부터 지금의 컨센서스로는 아주 커다란 성장이 예정이 돼 있다는 거, 이것이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그 환경, 그러한 심리 이슈 상태가 언제 만들어질 것이냐, 이것을 잘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